1950년 중반부터 1960년 중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인구가 약 860만 명 정도인데요. 그때 엄청난 인구의 증가 덕분에 재밌는 공익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태어난 이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그들의 노후는 과연 살아온 만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이런 60년대생들의 은퇴 쓰나미, 한국 생산 인구의 약 5분의 1이 퇴장을 했거나 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퇴는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개인에게나 사회에나 엄청난 시한폭탄 같은 충격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부모도 부양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었습니다. 편리하면서도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보증하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었죠. 집 사느라 빚 내고 빚 갚고 또 이사하고 또 빚 내고 빚 갚고 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가난하지는 않지만 현금 없이 은퇴하는 세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재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하니 은퇴를 하고 나서 집을 줄이는 방법이나 주택연금을 받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노후는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가계자산이 부동산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 은퇴 후에 쓸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 팔아서 노후에 쓰면 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내 한평생 벌어서 마련한 집 한 채를 처분하거나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아서 쓴다는 것도 영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가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노후도 불안하고 걱정인데 자식들 눈치까지 봐야 하는 부모들이라니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밤낮 할 것 없이 가정은 돌볼 새도 없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정도 받았었지만 은퇴를 하고 이제는 왕년의 영광을 되뇌일 때마다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때가 떠올라 괴롭기만 합니다. 스스로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려워진 회사 사정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 사표를 던지고 나와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 후면 은퇴를 앞두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퇴직을 하면 행복하고 아름답기만 한 노후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노후가 기다릴 것이라고는 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년 남성은 그래도 어딘가에 나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있지는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희망 고문의 시효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큰 결단이 필요하단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문을 두드려보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무 위축되고 가족들에게도 염치 없는 남편과 아빠로 보이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달려왔는데 퇴직 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회 구조가 너무 야속하기만 합니다. 도둑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 너무나 가혹하고 차가운 현실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무역회사에 근무했던 한 남성은
공장 책임자로 인정을 받으며 꽤 높은 임금도 받으며 승승장구해왔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을 그만둬야 했고 나이도 꽤 있는 상태로 같은 직군의 직업을 다시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회사의 계약직 자리를 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든 건 바로 생활비와 밀린 공과금 고지서였습니다. 벌써 10년 이제는 정장과 넥타이 차림이 더 어색하다며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낮과 밤을 번갈아가며 일해야 하는 교대 근무 자리라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요즘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의 사람들이 정작 일터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가 주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49.3세라고 합니다. 정년인 만 60세를 다 채우고 은퇴하는 경우는 고작 9.6%에 불과해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갑자기 직장을 나오게 되면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은 전에 비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출은 아직도 많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어두었던 돈을 꺼내 쓸 수밖에 없습니다. 60대 중 후반이 되면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쓰게 되고 앞으로 남은 긴 노후를 무엇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준비 안 된 노후를 맞이해 초라하게 늙어가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란 걸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모든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지만 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됐던 60년대생들은 대부분 직장을 떠나고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생들에게 이 국민연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올해 말이면 은퇴를 앞둔 60살 남성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노후 준비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덜컥 은퇴를 몇 달 앞두고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느라 모아둔 돈은 없으니 뭐라도 새로운 일을 해야 할 텐데 어디 가서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활비를 대야 할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 부부가 맞닥뜨린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의 대다수일 겁니다. 평범하지만 치열하게 살아온 세대들의 평범한 꿈, 내 집 하나 장만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노후에는 적당한 곳에서 부족하지 않은 노후 자금으로 평범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일 텐데요. 그러나 그 평범한 꿈조차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집 하나는 남겨주고 죽겠다는 조금은 비이성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한 노후를 맞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마장에서 눈을 가린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지 슬픈지 힘든지 그런 것은 모른 채 어쩌면 모른 채 하며 오로지 1등만을 목표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누구보다 산업화 시대의 주역들이고 치열하게 살아온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들의 대부분 자산이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어 오히려 노후가 더 불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자산을 다양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아직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노후에 쓸 현금성 자산을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IRP,
또는 배당 성향이 높은 펀드, 채권 등 다양한 바구니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벌써 은퇴하신 경우라면 자신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매달 얼마나 나오는지, 부부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셔서 턱없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받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데 너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 싫다면 자신의 눈높이를 한참 낮추더라도 적은 수입의 일자리라도 빠르게 알아보셔서 노후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잘 키운 자식들도 나의 노후를 절대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조금은 자극적으로 들리겠지만 다 큰 성인이 된 자식을 빨리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식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양육의 단 한 가지 원칙과 의무는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랑으로 키우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되 자식이 성인이 되면 냉정할 정도로 정을 딱 끊어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 자식도 홀로 서기가 안 되어 불행하고 부모의 노후 또한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떠나보낸다고 모든 정을 딱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결국에는 지켜봐주는 사랑이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 잘 커줘서 고맙다. 이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마음에서 떠나보내줘야 자식들도 행복하고 부모도 자신들의 노후를 저당 잡히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충분히 주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웠으면 부모의 노릇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이 커서 부모에게 손 안 벌리는 것만 해도 효자라고 생각하듯이 다 큰 자식들도 부모가 노후에 자신들에게 손 안 벌리는 것만 해도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벌써 늦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지 말고 각 큰 자식이 내 노후를 조금은 도와주겠지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나부터 행복하자는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독하게 마음먹으시고 노후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은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